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지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통은 먼저 주간 농구 KBL 경기 상황 짚으면서 주간 농구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곧 있을 중국 축구 중국전 예상부터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세 분의 예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시안 게임 때 기억나시죠? 네.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부터 쫙쫙 맞췄던 거. 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아니. 아시안 게임 기억나세요? 아니, 오늘 축구하는 거 오늘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한국이 중국 원정에서 2대 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2대 0. 네. 아니 점수까지 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멀티골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네. 3대 1 가겠습니다. 3대 1. 네. 그 손대범 기자는 지난 싱가포르전 몇 대 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싱가포르 형도 있어요. 5대 1이었나요? 네, 5대 0이었어요. 5대 0이었죠. 네. 월드컵 예선이죠. 네. 월드컵 예선 네. 벌써 네, 2차 아, 예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손대범 기자의 응원을 들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런 거 아니면 팀. 72대 68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축구입니다. 미축구 네. 아니에요. 축구예요, 네. 축구. 우리 태국 전사분들 네. 네. 힘내서 한 5대 1로 이겼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날지 잠시 후 9시부터 함께 하실 수가 네. 있고요. 보통 그 중국 사실 그 중국 축구 자꾸 축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중국 축구하면 굉장히 거칠죠. 이것 소린 축구라고 때문에 하죠. 사실 좀 변수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농구는 어떤가요? 중국 농구도 약간 신장을 앞세우긴 해서 뭐 약간 크다는 거에 좀 약간 이미지가 좀 가려져서 그렇지 만만치 않게 약간 좀 홈에서 할 때는 네. 약간 좀 어려운 경기 중 하나죠. 그리고 대표팀 경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정제가 돼 있는데 중국 프로 경기를 네. 보면은 난투극이 좀 꽤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용병들에 대한 인종차별도 네. 많고 미국 용병들 특히 이제 흑인 용병들이 가가지고 정말 차별을 좀 많이 받고 막 몸싸움에 뭐 주먹 다짐도 막 네. 당하고 그런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거친 파울도 많이 당하고 네. 그래서 보복하다가 흑인 선수만 퇴장당하고 맞아요. 그런 게 있죠. 네. 좀 문제가 많네요. 네, 중국 프로 스포츠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선수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나쁜 거죠,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차별하고 이게 때린다는데. 방송에서 이제 그렇게 또 뭐 나쁜 거죠. 예. 단정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 눈살 찌푸릴 만한 저희 기준에서 보면 눈살 찌푸릴 만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죠. 약간 그 스포츠맨십을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중국과의 축구 월드컵 예선전 아무런 부상 없이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KBL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두 경기가 펼쳐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원 KT와 원주 DB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4쿼터 현재 DB가 78대 59 넉넉히 앞서가고 있고 계속해서 20점 차 전후에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다른 한 경기는 최하위에 그쳐있는 대구한국가스공사가 돌풍의 안양 정관장을 만나고 있는데 가스공사가 4쿼터 시작과 동시에 좀 힘을 내면서 71대 79까지 따라잡았습니다만 정관장의 이 단단한 경기력이 오늘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공교롭게도 매주 DB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 네. 오늘 상대는 허훈이 돌아온 수원 KT입니다. 네,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매치업 중 하나였는데 허훈 선수가 돌아오니까 또 공교롭게도 이 KT의 수문장인 하윤기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어요. 네. 나오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지난 SK전에 이어서 역시 수비가 좀 붕괴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 선수의 베스 선수와 허훈 선수의 콤비 플레이도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쿼터에서는 조금 힘을 내는 것 같은데 전반이 좀 처참했습니다. 2쿼터에 8점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부상자 특히나 이제 하윤기 선수 말씀하셨는데 하윤기 선수가 그동안은 뭐 리바운더, 블러커, 그다음에 운동 능력 좋은 빅맨 정도였는데 올 시즌 평균 득점이 19점이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인사이드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뭐 이두원 선수나 박준현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하윤기 선수의 결장이 좀 더 치명적으로 네.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 일단 KT의 반등 가장 기대가 되는 요인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허훈 선수의 복귀입니다. 그 허훈 선수 복귀 이후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일단 뭐 허훈 선수는 여전했습니다. 일단 13득점 득점도 많이 올려주고 26득점도 기록해주고 있고 또 어시스트 많고 여전히 또 몸놀림도 좋았었는데
역시나 혼자 힘으로 바꾸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문성곤 선수도 같이 돌아와줬지만 워낙 오래 쉬다가 돌아온 만큼 네. 아직까지는 수비에서든 공격에서든 이 예전의 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또 한번 승리를 해야 이게 또 더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 몸이 더 올라올 텐데 근데 KT도 참 얄궂게도 복귀하자마자 계속해서 강팀만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SK에 이어서 뭐 현재 KBL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제 DB를 만나게 됐는데 DB 같은 경우에는 첫 13경기 성적이 12승 1패입니다. 와. 네, 그리고 또 디드릭 로슨이라는 확실한 외국인 선수, 또 제프 위디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여기에 뭐 기존에 이제 이선 알바노 선수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패스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강상재 선수나 뭐 박인웅 또 김영현, 뭐 김종규 이런 선수들이 살아났는데 결국에는 뭐 KT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이런 터프한 스케줄도 좀 이겨 나가야 되겠고요. 네. 또 문성곤 선수가 무엇보다 좀 빨리 올라와야 네, 허은 선수의 부담도 줄이고 또 하윤균 선수의 공백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해 그렇죠. 보이는데 KT에게 지금 뭐 하윤기 선수 부상은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현재 KT에게 가장 절실해 보이는 건 어떤 건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같아요. 일단 허훈 선수가 기존 선수들과 좀 녹아들 필요가 있는데 맞춰야 되고. 네, 역시 아무리 뭐 개인 기량이 좋다 그래도 결국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또 외국 선수들의 좀 기량이 기대 이하인데 맞아요. 이런 부분은 역시나 뭐 허훈 선수 힘으로는 안 되겠고 구단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은 선수가 뭐 경기당 득점을 막 20점씩 넣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고 사실 이제 경기 리듬을 조율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양쪽 날개 있는 선수들 그리고 결국 이제 보좌해줄 수 있는 득점력 있는 선수들이 빨리 좀 올라와주고 정말 이제 팀 차원에서 허은 선수가 돌아온 거에 맞춰서 좀 선물 보따리를 좀 안겨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무엇보다 마이클 에릭 선수는 이제 허훈 선수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데리고 온 빅맨인데 그렇죠. 이게 너무 느리고 네. 또 공격력이 없다 보니까 차기 대체 후보로 이제 또 뽑히고 있는데 네. 이 선수의 운명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경기 한가스공사와 정관장의 대결입니다. 이 안양 정관장이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현재 지금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역시나 점수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네, 4쿼터 들어서 뭐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한국가스공사에게는 뭐 희망은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 1쿼터에 정관장이 41점 넣었거든요. 네, KBL에 또 기록을 세울 뻔했는데 10분 경기에서 41점이면 진짜 대단한 활약이죠. 그렇죠. 네, 반대로 이제 가스공사는 강혁 감독 대행도 지적을 했었는데 잘 하다가 한 번에 수비가 와르르 무너진다. 네. 이 이야기를 뭐 초반부터 계속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수비의 발목이 잡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점수를 좀 줄이고 있고 또 이대현 선수가 상당히 좀 마음고생이 심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현재까지 20득점, 어시스트 5개, 리바운드 4개. 일단 오늘 경기 승패를 떠나서 이대원 선수의 반등은 네. 가스공사 팬들에게 상당히 반갑겠습니다. 네. 와, 근데 보니까 가스공사도 30점을 넣었네요. 예, 1쿼터에. 양팀 다 치고받는 좀 화력전을 펼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팬들이 네. 좋아하시는 재밌어- 만한 네, 부분이죠. 재밌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무조건 속공 뛰고. 네. 네. 야, 근데 정관장은 사실 이번 시즌 쉽지 않겠다라는 게 중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력이 있네요. 중론이라 그러니까 좀 위로가 좀 되네요. 네. 저는 진짜 약간 반성을 좀 많이 하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참 대단한 팀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 같으면 스타들의 좀 힘에 좀 많이 의존했다면은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매 경기마다 주인공이 달라지고 있어요. 뭐 어느 날은 정효근 선수가 터지고 어느 날 박지훈 선수가 위닝샷 넣고 오늘은 또 이제 최성원 선수가 또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매 경기마다 주인공이 바뀔 정도로 확고한 시스템이 있고 또 선수들끼리 서로 좀 도와가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재 DB가 유일하게 패한 팀도 정관장이죠. 네, 그만큼 시스템 농구가 잘 먹혀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탄탄한 팀이 됐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관장의 기세 이렇게 무섭고요. 그리고 또 SK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먼저 그 현재까지의 팀 순위를 짚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박재민 위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원주 DB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패하지를 않았고 12승 1패를 달리고 있고요. 2위 정관장이 어쨌거나 추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승 4패. 그리고 3위 5위. 자, 여기서 이제 승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거든요. 7승 4패로 창원 LG와 서울 SK가 공동 3위에 있고요. 수원 KT가 6승 4패로 5위에 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가 6승 6패 이제 5할의 승률을 가지면서 6위에 머물러 있고요. 그 밑으로부터는 조금씩 승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양 손호 7위, 부산 KCC 8위, 서울 삼성과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9위와 10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야, 원주는 승률이 9할 2푼 3리예요. 진짜 진인법을 까먹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죠?
한때는 전반전에 10점 차로 지고 있으면은 이제 SNS에 DB 팬들도 출발이 안 좋다라고 막 불만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10점 차 저도 아니 뭐 네, 아니, 느긋합니다. 일단 뒤집을 기다려. 거니까. 실제로 지난 주말에 소노전도 전반은 굉장히 좀 불안했었는데 네. 기어이 뒤집고 연승을 가져갔거든요. 네. 오늘 승리로 원정 6연전인데 정말로 이 팀은 견고한 높이 그리고 김주성 감독의 리더십이 좀 잘 먹혀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패배감과 승리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지금 1승 10패 1승만 올리고 있고 원주 DB는 이제 1패만 하고 있는데 확실히 격전적인 찬스에서 괜찮아 갈 수 있을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오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팀을 지배하는 순간 정말로 경기력이 그 심리에 지배를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 양 극단에 있는 두 팀이 원주 DB와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이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승리를 거두어서 좀 반전 혹은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텐데 오늘도 역시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순위표를 쭉 살펴보면요. SK가 지난주 5위였거든요. 3위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뭐 안영준 선수의 가세가 큰 힘이 되고 있죠. 네. 안영준 선수는 공격과 수비를 모두 갖춘 양수겸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안영준 선수 돌아오니까 또 오세근 선수가 살아났고요. 또 허일영 선수도 지지난 경기 20점 그리고 오세근 선수도 더블 또 어제 경기 15점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세근 선수도 뭐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굉장히 또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걸 알려줬는데 결국에는 뭐 베테랑들이 제 몫을 해내고 있고 또 자밀원이라는 뭐 확실한 이런 또 외국인 선수가 존재하고 또 안영준 선수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SK도 언제든지 1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거듭났습니다. 야, SK가 이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었는데 올라오게 된다면 선두 경쟁 재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원주 DB 정관장 그리고 네. SK 또 LG까지 있습니다. LG까지. 자, 이제 좀 하위권 순위를 보면요. 그 이번 시즌에도 서울 삼성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것도 1, 2라운드는 좀 어렵게 버티다가 무너진 거 했었는데 네. 지금은 좀 1라운드부터 굉장히 좀 쉽게 무너진 경기가 많다 보니까 좀 팬들도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SK전 패배를 통해서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원정 19연패 굴욕을 당했는데 SK전도 마찬가지로 박재민 위원의 말처럼 초반에 잘하다가 한번 점수차가 뒤집히고 나서는 패배 의식이 좀 먹혀서 그런지 좀 공격도 단순해지고 네. 또 의욕도 좀 없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러게요. 삼성은 정말 뭐 어떻게 지금 진단을 하고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지 참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그 문제 가장 큰 문제 뭐 일단은 그 선수들에게서 느껴지는 패배 의식 혹은 나는 안 돼라는 생각들 빼고 어떤 부분이 좀 문제로 다가오나요? 뭐 로스터의 균형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코피 코번이라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뭐 이 선수와 연계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빠르고 날래고 또 공 없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또 김시래 이정현 선수는 완전히 노쇠했고 네. 또 팀이 키워야 될 뭐 차민석 이원석 선수는 또 저마다 이유로 성장이 멈췄고 네. 또 신동영 선수 다쳤고 조준희 선수도 부상이거든요. 결국 이렇다면은 뭐 선수 개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팀 차원에서 또 이런 문제도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뭐 불균형 공격과 수비 그다음에 또 백코트와 프런트 코트 뭐 이런 부분들이 삼성 팬들을 상당히 심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반등의 기회를 만날 수가 있을지 조금 더 라운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수 개인으로 넘어가서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눈길을 모았던 선수 세 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선수가 눈에 보였나요? 뭐 저는 오세근 선수. 오세근 선수. 네, 오세근 선수가 이제 3점만 들어가는 오세근 선수라면 우리가 알던 라이언 킹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LG의 유기상 선수. 유기상 선수. 이 선수가 신인 선수인데 지금 국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얻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득점을 많이 올린다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뭐 득점도 득점이고 또 수비에서 되게 공헌해주고 있고 이 선수가 대학 때부터 블록을 좀 잘했던 선수인데 이런 블록슛 타이밍이라든지 수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눈도장을 잘 찍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허훈 선수를 허훈. 네, 좀 꼽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대표팀의 지금 이제 볼 핸들러로서 상무에서 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어쨌거나 허훈 선수의 클래스는
뭐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해준 지난 경기고 오늘 경기도 여전히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허훈 선수가 저는 눈에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WKBL 소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순위표를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손대범 기자가 해주시죠. 우리은행이 현재 1라운드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4전 전승으로 단독 1위고요. KB스타스가 4승 1패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삼성생명이 3승 2패, BNK썸이 2승 3패로 이 플레이오프 막차인 4위에 좀 머물러 있고요. 하나원큐가 지난주 신한은행과의 맞대결에서 첫 승을 거두면서 1승 4패로 5위, 신한은행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부산 BNK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김한별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 굉장히 좀 아쉬운 부상 소식이죠. 지난 16일 삼성생명과 원정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배윤 선수랑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넘어졌는데 자신의 위로 넘어진 배윤 선수에게 왼쪽 무릎이 깔렸고요. 네. 뭐 2라운드 뭐 나아가서 3라운드까지도 이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뭐 BNK에서 김한별 선수의 이 경험이 상당히 필요했거든요. 네. 네, 진한 선수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김한별 선수가 무사히 빠르게 또 복귀하기를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프로농구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한 주간의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준석 선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현재 곤자가 대학교에서 뛰고 있는 여준수 선수, 이 현재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는 마우이 인비테이션을 출전하고 있는데 오늘 첫 경기가 있었습니다. 강팀인 퍼듀 대학과 만났는데 아쉽게도 곤자가 대학은 퍼듀 대학에 좀 시종 끌려다니면서 시점 차로 졌고요. 네. 더 아쉬운 거는 여준수 선수가 오늘 4분 정도 뛰었는데 기록을 이렇다 할 기록을 남기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점수 숫자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덩크로 첫 득점 신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첫 득점을 덩크로 넣었는데 굉장히 또 멋있는 페이크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림으로 강력하게 꽂은 덩크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한국 출신 선수가 첫 득점을 덩크로 이제 꽂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득점을 포함해서 9득점, 7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또 곤자가 대학교의 대승을 이끌었는데 여주석 선수가 좀 꾸준히 출전 기회를 받고 또 본인이 코트 위에서 여유를 찾을 만한 그런 플레잉 시간을 좀 부여받는다면 앞으로 이런 장면은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경기를 통해서 본 여준석 선수의 앞으로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운동 능력만큼은 그 대학 무대 뛰고 있는 누구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수비라든지 팀 플레이에서 움직임 이런 것들만 보완한다면은 충분히 또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첫 경기는 이스턴 오레곤 대학과의 경기였거든요. 네네. 여기서 뭐 대승을 거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퍼듀랑 했는데 경기의 상대가 수준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약한 상대에게 강한 농구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 강한 상대에게도 강한 그런 시험대에 이제 올라서지 않았나. 이제 아마 몇 경기를 거치고 나면은 여준석 선수의 평가가 정확하게 좀 내려질 것 같습니다. 뭐 여준석 선수도 그렇고 이현중 선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상태가 결과가 아닌 지금 과정 중에 과정이죠. 있는 선수들이기 네.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마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NBA 소식도 살펴보죠. 오늘 있었던 주요 경기 결과부터 짚어볼까요? 박지민 위원. 네, 몇 경기만 짚어보면은 지금 동부 1위에 올라 있죠. 보스턴과 샬럿의 경기가 있었는데 보스턴이 일격을 당했습니다. 샬럿의 이제 마일스 브리지의 결정적인 슛과 수비로 3점차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또 뉴올린즈 역시 129대 93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리빌딩 버튼이 눌러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시카고는 마이애미를 상대로 118대 100으로 패배를 하면서 마이애미가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고요. 휴스턴과 골든스테이트 경기가 있었는데 5점차 차이로 골든스테이트가 121대 116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하든 드라마의 중심에 있었던 LA 클리퍼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124대 99로 웬바냐마가 활약하고 있는 샌안토니오를 잘 맞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골든 스테이트가 먼저 짚어보면은 변수가 크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린이 또 사고 쳤어요. 네, 이 드레먼드 그린이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루디 고베어의 목을 졸랐습니다. 초크했죠, 초크. 네. 아니, 헤드락을 걸었죠. 좀 생뚱맞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싸움을 말리려는 게 아니라 싸움을 말리던 고베어를 뒤에서 그렇죠. 목을 졸라버렸는데 싸움이 좀 식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부추겼어요. 네. 심지어 그 골든스테이트 벤치 앞이었는데 스티브 커 골든스테이트 감독이 깜짝 놀라서 워워워 했을 정도였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이었고 결국엔 NBA 사무국으로부터 5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고요. 네. 스테픈 커리의 공백까지 맞물리면서 골든스테이트가 오늘 휴스턴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 굉장히 크게 고전했었죠. 그렇죠. 아 근데 이 드레먼드 그 디그린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역대 징계 사유까지 다 포함해서 5경기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현지에서도 결코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또 저랬다라는 반응이 많았었고 네. 낭심도 걷어차고 누워 있는 선수 가슴도 밟고 팔꿈치로 치고 팔꿈치로 치고 눈 찔렀죠. 눈 네. 찌르고 네. 이거 거의 종합격투기 아닙니까? UFC로 가는 게 네. 네. 그래서 해설위원들 사이에서도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한다. 너무 불필요하게 터프한 척을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서부 순위를 정리하면서 일단 다시 한번 이 경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네. 네, 미네소타가 10승 3패로 1위고요. 덴버 너기츠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10승 4패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댈러스가 9승 5패고요. 세크라멘토가 8승 5패로 5위. 그리고 레이커스가 최근 연승 달리면서 8승 6패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피닉스 역시도 유타 재즈 원정 2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7위, 7승 6패가 됐고요. 휴스턴과 뉴올리언스는 나란히 승률 5할로 현재까지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가 7승 8패로 10위고요. LA 클리퍼스가 5승 7패, 유타 재즈가 4승 9패로 12위고 멤피스 포틀랜드는 나란히 3승 10패로 13위, 14위.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3승 11패로 15위에 그쳐 있습니다. 네. 일단은 덴버가 독주를 할 것 같았는데 덴버의 독주는 또 아니네요. 네, 덴버가 뭐 저말 무레이 선수가 부상당한 틈을 타서 네. 이제 미네소타와 오클라호마 시티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네소타는 뭐 내외곽 그리고 공격과 수비의 좀 안정적인 조화 덕분에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오클라호마 시티는 역시나 젊은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앞세워가지고 10승 4패로 또 선두에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클리퍼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로서 2연승입니다. 좀 살아나고 있나요? 네, 현재까지는 뭐 6연패 이후 2연승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이 러셀 웨스트브룩이 정말 자존심을 내려놨거든요. 그렇죠. 네. 벤치로 물러났죠. 네, 우승을 위해서 제가 벤치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2연승이었고 그리고 또 뭐 제임스 하든이나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이 슈퍼스타들이 조금씩 손발을 맞춰가면서 2연승 짧은 연승이지만 일단 반등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클리퍼스에게 패한 샌안토니오가 최하위가 됐습니다. 웬바니아마가 아쉬워요. 네, 웬바냐마는 좋은 카드, 또 젊은 피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농구 자체가 좀 정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당 124점씩을 실점하면서 지금 9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를 보면은 르브론이 한 살을 더 먹고 여전히 르브론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게 그러니까요. 작년보다 저는 더 늘은 것 같아요. 실력이 진짜 농구가 깔끔해졌어요. 네, 최근 휴스턴을 상대로도 37득점, 네. 8어시스트, 6리바운드, 네, 맹활약을 펼치면서 또 승리를 거두었죠. 네, 레이커스 얘기 안 했으면은 굉장히 서운할 뻔했습니다. 야, 우리 네. 나이로 40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비시즌에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해서 새 시즌을 맞이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같은 일만 21년째 하고 있는데. 나이를 속인 거 아닐까? 약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얼굴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동부 순위는 박재민 위원이 정리를 해주시죠. 네, 보스턴, 필라델피아, 미러키의 1, 2, 3위 이 3강 구도가 계속해서 동부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네. 뒤를 바짝 따라붙고 있는 게 마이애미, 올랜도입니다. 인디애나가 6위에 올라가 있고요. 대도시죠. 빅애플, 뉴욕은 7위, 클리블랜드가 8위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위까지 들어가야 되는 두 팀은 애틀랜타, 브루클린입니다. 토론토는 시아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리빌딩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팀들이 밑에 4팀인데 시카고, 샬럿, 워싱턴, 디트로이트가 하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스턴이 샬럿에게 일격을 맞았네요. 네,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졌는데 참 이래서 농구가 재밌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보스턴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네. 라멜로 볼, 또 마일스 브리지스의 활약 속에 연장 가서 보스턴이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는 대한민국의 중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전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